안녕하세요. 건강원 창업 아카데미 안원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건강원을 운영을 하면서 이 판매되는 제품에 표시를 해야 되는 식품 표시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표시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실 식품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액상 제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제품도 있고 또 이 판매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판매만 하는 경우가 있고 직접 이제 생산만 하는 경우도 있고 생산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뭐 업종별로 아니면은 뭐 제품별로 표시 기준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저희 이제 건강원에서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 내용들, 그러니까 쉽게 이제 건강원과 그리고 유사한 식품 제조업, 이제 같이 액상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 요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본이 박스를 하나 이제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즙을 만들어 30호를 담아서 이제 나가는 이제 출고되는 이제 박스예요. 30호짜리 박스인데. 보통 식품 표시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 최종 판매 단위에 표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판매하는 단위가 30호다, 혹은 10호다, 혹은 50호다 이런 경우에는 각 상자별로 표시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내가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한 팩 한 팩씩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한 팩마다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시하는 걸로 보면 이제 주 표시면과 일괄 표시면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좀 복잡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첨부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댓글로 이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전면과 이제 반대편도 후면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전면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전면 부위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주 표시면이라고 하고 이쪽 한쪽으로 이제 옆 부분으로 봤을 때 이쪽 부분을 이제 일괄 표시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 표시면, 일괄 표시면. 이쪽도 일괄 표시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타 표시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 표시면에는 예를 들어 제품명이라든가 이제 칼로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밀수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괄 표시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따가도 제가 쭉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뭐 식품의 유형이라든가 원재료 함량, 판매자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포장 재질,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타 표시면 같은 경우는 이 아랫부분이 해당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반대편을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기타 표시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주의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보면 어떤 분들은 이 파우치에도 표기를 해야 되느냐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좀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내 파우치까지는 이제 표기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식품위생법을 보시면 이제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종 판매 단위에 표시를 해라. 다만 최종 판매 단위가 뭐 예를 들어서 상자라고 할지라도 내 포장재가 뭐 2개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내 포장재도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의무적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포장재 표기는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최종 판매 단위 상자에는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건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차피 이제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건강원 예비 창업자라든가 건강원 이제 실무 운영자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건강원 같은 경우에는 매장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진열장에만 표시를 하도록 돼 있어요. 상품별로 뭐 다 표기를 해서 붙여놓거나 뭐 이러지 않아도 진열장에만 표기를 해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우편이라든가 피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소비자에게 전달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소비자가 매장에 와서 직접 가져가지 않는 경우, 그런 게 우리가 이제 보내줘야 되는 경우에는 건강원이라고 할지라도 표시 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원도 온라인 판매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같은 지역에서 택배로 보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비자분들도 오셔가지고 가져가시는 경우가 점차적으로 줄고 있어요. 왜냐하면 번거로우시니까 이제 줄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택배를 이용해서 보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표시 규정에 대해서는 건강원도 요즘에는 거의 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잠시 후에도 이제 설명을 이제 쭉 드릴 거예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간단하게 이제
또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건강원이 있고 식품 이제 제조업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법령 정보들이 대부분 식품 제조업에 대해서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원 같은 경우에는 이를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 이를 이제 준하죠. 보통은 준한데 예외 적용을 받기도 합니다. 그 실예로 보시면 식품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상자를 했을 때 식품 제조업은 쪽에다 이제 상자에다가는 라벨지를 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식품 제조업에서 라벨지가 가능한 거, 꼬리표라든가 라벨지가 가능한 건 예를 들어서 병이라든가 스티로폴이라든가 인쇄가 안 되는 이런 재질을 사용을 했을 때만 뭐 라벨지를 붙인다거나 뭐 스티커를 붙인다거나 꼬리표를 붙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상자라든가 파우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스티커 표기가 불법이에요.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은 예외 대상이에요. 예외 대상이기 때문에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다가 라벨지 표기라든가 꼬리표 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해줍니다. 보통 이제 건강원을 창업을 하시면서 제조업을 이제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조업으로 전향을 못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이제 햇섭도 있지만 내가 제품별로 품목 제조 보고를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제품별로 인쇄를 해야 된다는 거. 상자를 인쇄하는 데는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뭐 10장, 20장을 인쇄할 수는 없어요. 보통 대량으로 적어도 보통 1000장 이상, 2000장 이상 이렇게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피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제 상당하겠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제조업으로 못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식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영양 성분 표기가 또 의무예요. 물론 이제 제품군에 따라서 식품의 유형에 따라서는 좀 다릅니다. 유형에 따라서 의무인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건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양 성분 표기가 의무가 아닙니다. 건강원에서 검사를 받는 건 이제 9개월에 한 번 이제 자가 품질 검사를 받는 거고 영양 성분 검사는 의무가 아닙니다. 제조업과 건강원은 표시사항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그 주 표시면이라든가 일괄 표시면에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 영상은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건강원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 효능을 막 이렇게 기재를 해도 뭐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서로 감시하고 경쟁하고 이러기 때문에 보는 눈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효능 정보를 이제 온라인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2개월이에요. 2달. 영업정지가 2달이 되고 과태료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벌금도. 그리고 예를 들어 제품명을 잘못 입력을 해도 그로 인해서 뭐 영업정지가 될 수도 있고 과태료가 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온라인에다 효능 정보 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단속, 수업료 많이 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조금 덜하지만 앞으로는 이 표시 규정 가지고도 굉장히 까다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에서도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 건강원 쪽으로 건강원끼리도 서로 문제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조금 또 쓸데없는 얘기 때문에 더 길어졌는데 오늘 영상은 조금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니까 가급적이면 꼭 이제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제품군을 이제 판매를 하실 때 꼭 표시를 준수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표시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